자, 번아웃 증상이 심하게 왔다. 그러면 네. 거기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잠을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규칙적인 네, 생활. 규칙적인 생활. 이 번아웃 된 사람들은 밤에 걱정하느라고 잠도 깊게 못 자요. 그러니까 다음날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걸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완벽주의적이니까 그리고 막 위에서 푸시가 있으니까 쉴 틈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보이기에 나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딱 50분을 일했으면 10분은 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 시간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을 딱 정해서 내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회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뭐 탕비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잠깐 멈추고 그야말로 나를 좀 내려놓는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칼퇴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이라는 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와서 집 밖에서 그러니까 업무 시간 이외에 무조건 쉬는 시간, 뭐 명상을 하든 운동을 그렇죠. 하든 그런 시간을 의무적으로 좀 많이 갖는 하는 게 거죠. 중요하겠죠. 예. 그 번아웃이 왔을 때 꼭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너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옆에 상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잘하려고 할 완벽주의 있는 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고 요새 좀 그래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유 그냥 지금도 괜찮아 중간만 하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담 느끼는 순간 일은 요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를 이제 다 중간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효율이 올라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하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뭐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지 이러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내 있는 상태 내 마음을 좀 안아줘라 이런 말씀. 자기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지 않아도 나 괜찮다 라는 식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도 사람 다 자기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6시 칼퇴근을 했으면 좀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 감정도 쉐어하고 공감도 같이 하고 나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지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대인은 그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그런 습관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까 명상 말씀하셨는데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진증후군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만큼을 하려고 들고 오늘 우리 옛날 방법이 있어요. 오늘 하지도 못할 것들을 세워놓고 오늘 10시까지 하면 될 거야.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오늘은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하자. 그리고 6시에 칼퇴근 하는 거야. 욕 먹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지금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요것만 딱 하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를 좀 쉬는 시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을 미루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을 미루고 싶잖아요. 사실 소진증후군이 생기면 그렇죠. 미루는 지연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연행동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을 쪼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일을 미루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하다 보면 효율이 올라가고 피곤도 좀 감소하게 되니까 좀 좋게 더 오히려 만들 수가 있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좀 쪼개고 우선순위를 해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그렇죠. 이걸 했지 네. 성취감 버티게 될 수 있죠. 네. 자, SNS 끊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맞아요. 디톡스라고 네. 표현하던데. 맞아요. 일종의 요새는 이제 도파민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행위 중독 같은 걸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유튜브 보느라고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지치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 보는 게 요새 쇼트니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짧게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쇼츠 보다 보면 3시간 훌쩍 금세 가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진짜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도파민은 사실은 고통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즐겁지만 나중엔 고통이거든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없을 때는. 도파민
금단 증상 같은 게 생기니까 그 고통이 되니까 사실은 디톡스를 무조건 해서 나의 뇌를 쉴 시간을 줘야 돼요. 이게 일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뇌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차라리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아날로그에서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살짝 이렇게 좀 졸린 책 같은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한때 조용한 사직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사보타지인가요? 네, 그걸 맞아요. 조용한 사직이 혹시 번아웃 증후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조용한 사직이 사실은 보통 많이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당하죠? 맞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히려 그게 권고 사직 당할 경우가 많죠. 조용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힘들면 힘들수록 솔직히 말해서 그걸 무조건 피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그만둬도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렵게 이 회사에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만약 자기가 쉬지 못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다면 쉬는 걸 먼저 늘리고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이건 싫은 쪽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뭐 사직할 수 있죠. 뭐 우울증 상태라든지 또 번아웃 신드롬에 한참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직 같은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중요한 결정은 치료하고 나서 하라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오자마자 그만두려고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진단서 떠가지고 이렇게 뭐 그만두려고. 근데 그거는 꼭 바람직한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 때 판단을 내리면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판단을 좀 뒤로 미루고 우선 치료를 좀 받아보고 네 마음에 진짜로 원하는 쪽이 어딘 쪽이냐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싫어서 떠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네, 맞아요. 좋아서 떠나는 건 오케이다. 그렇죠.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좋은데 더 좋은 데가 있거나 예를 들어. 맞아요. 그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똑같은 게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나 이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는 사실은 또 딴 회사 가서 번아웃이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부모님이 원해서 이걸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가슴이 이렇게 살짝 뜁니다. 하고 싶고. 산책이나 운동 권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잘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지 돼요. 않는 것 같아요. 네. 우울증한테는 사실은 산책이나 운동하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안 되죠. 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번아웃 정도면은 우울증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디지털 SNS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누워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우울증도 아니고 선생님도 번아웃 신드롬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하고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나이키의 Just do it. 그런 것처럼 일단 시작해. 무조건 하고 봐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걷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것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건 내가 왜 안 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루는 지연 행동이나 부담감, 걱정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마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나가면 한 2시간 화끈하게 해야지. 맞아. 나가봤자 한 10분 하고 들어올 거 뭐 하려고 해? 그러니까 몸에 절대 도움도 안 아닙니다. 되는데. 예. 이거는 10분이라도 실천을 하면 그렇죠. 생각도 바뀌고 컨디션도 바뀌고 점차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이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번아웃의 원인이 회사의 그 챌린지, 그 부담 이거와 내가 원하는 거가 같이 충돌할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진짜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내가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 회사 생활이든 뭐 알바를 하든 뭐 할 때 공부를 할 때든 이런 거 할 때 좋았다. 자기가 효능감을 주는 뭔가 자신감을 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하는 데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조직은 또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 이 사람한테 꼰대 문화들 우리 사실 뭐 저도 요새 보다 보니까 일종의 꼰대 된 것 같을 때 항상 그 죄책감을 느끼는데 꼰대죠. 꼰대 됐죠. 왜 또 그렇게 됐다고 아니 척하면 꼭 그러진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좀 꼰대 문화 같은 거 좀 없애고 회사에서 그렇게 잘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공정하고 페어한 그런 문화들도 만들어주는 것도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잘 그렇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성취감이나 효능감을 주는 게 어떤 일들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잘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